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HJ중공업 간만에 적색이 나왔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시작인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이 저점으로 보고 매수를 들어가 봐도 좋을지, 지금 자리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얼마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승은 왜 했던 거냐? 일단 오늘 기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전에 하나 나왔고 오후에 하나가 나왔는데, 오전 기사는 약간 뭐라 할까, HJ중공업에서 일부러 써달라고 돈 준 것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예전에 다 반영된 내용이라서 의미 없는 기사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기사는 이거죠. 오후 1시 35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건설 계약 수주를 받았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부산 범천 5구역에 재개발을 수주를 했다. 그리고 공사비가 3,496억 원으로 24년도 기준으로 매출의 18% 정도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를 해냈다라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호재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더 상승을 해봤을 거예요. 상승을 해서 저항선 돌파를 노려봤을 텐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질 않느냐? 일단 호재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HJ중공업은 명백한 악재, 국가적 악재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악재, 하필이면 어디 쪽이죠? 건설 부분이죠. 근데 건설 부분에서 호재를 따왔어요. 여러분, 지금 HJ중공업에 필요한 호재는 건설 쪽은 기본입니다. 디폴트로 깔려 있어야 돼요. 건설 쪽 호재는 앞으로 계속 따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재를 누를 수가 없어요. 이 건설 쪽 호재가 지금의 악재를 계속 조금씩 깎아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동시에 지금 터져야 될 호재는 건설이 아닙니다. 조선하고 방산 쪽, 이쪽의 호재가 크게 터져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 대장주, 삼성, 현대 이런 데 끼면 안 돼요. 이쪽이 주인공이 아니라 HJ중공업이 주인공인 호재가 터져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HJ중공업 공매도 수량, 공매도 잔고가 너무 큽니다.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가 9천만 주인데 공매도 잔고가 90만 주, 80에서 9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1%에 해당하는 비중이죠. 1%면은 공매도 잔고가 만만치 않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아요. 이 공매도 잔고가 줄 수 있으면 줄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어요. 지금 누르는 압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HJ중공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승 안 할 거니까 우리 매수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매수는 하셔도 돼요. 매수하셔도 되고, 오대리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또 매수했고요. 이 전날에도 사실 매수했어요. 그러면 또 물린 거였죠, 사실. 약간 물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또 급하게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대리도 평단가를 조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평단가를 낮추고 있고, 어느 분이 댓글로 며칠 전에 그랬는데 21,000원 아래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맞추셔야 돼요. 21,000원 아래는 무조건 노리시고 맞추셔야 됩니다. 21,000원 아래로 무조건 내리세요. 내리시고 정말 가능하다 하시면은 2만원대 노리고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평단가를 낮춰주시면은 결국은 상승해서 원래 자리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평단가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이어나가시면 되겠다. 대신 평단가를 낮추시면서 매수를 해나가시려면은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장중에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평단가 낮추는 작업이 더 쉬워지겠죠. 근데 우리 늘 이걸 실패를 합니다. 도대체 왜 실패를 할까요? 오늘 분봉 차트 잠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몰리면은 움직임이 급격해집니다. 급하게 내려가고 급하게 또 내려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커요. 주식은 변동성이 꽂히긴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호가창을 바라보시면서 매도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세력의 의도대로 세력의 움직임을 쫓아가다가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게 되시면서 매수를 하실 때는 단타 세력 쫓아가셔서 고점에 매수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실 때는 공매도 세력 따라가셔가지고 저점에 매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호가를 봐야지만 매매가 가능하지만 호가창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호가창보다 더 정확한 기준, 우리는 기준, 명백한 기준을 세우셔서 판단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즉, 어느 기준선을 그어놓고 이 가격 아래면은 오늘 저점이니까 이 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하면 되시고, 어느 가격대 위면은 오늘 이 가격대 위가 고점이니까 그 가격대를 노리셔서 오늘 만약 매도를 하신다, 나는 단타만 한다 하시면은 그 지점을 노리셔서 매도를 하셔야지 오늘 하루 매수 매도를 하셔도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매수 매도만 하셔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1,000원 가까이는 챙기실 수 있습니다. 1,000원 넘게도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는 자리를 챙겨가야 됩니다. 이 맞는 자리를 챙기시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져가셔야 한다. 그러면 이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오대리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대리가 얘기를 드렸죠. 이 가격 아래면은 오늘 저점이니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 가격대 위면은 오늘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전략대로 그 구간대에 맞는 매수, 매도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대리가 그 구간별로 상세하게 어떻게 매수, 매도를 이어나가면 될지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매도를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에 매도를 할 생각인지, 지금 구간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지 얘기를 드릴 거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를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지금부터 근거로 확인을 해보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5가지 근거만 봅니다. 첫 번째, 추세선,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했는지.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 구간, 하단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수급의 흐름, 거래량과 단기 매매를 주도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신규 수주 같은 근거가 확실한지. 다섯 번째, 이 위에 3가지가 합해진 오대리가 만든 매집 신호.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맞물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실제로 오대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냥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지막 매집 신호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돌파를 했어요. 중기와 장기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추세 돌파.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승을 하지 않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주가 들어오는 호재가 들어오고
정책적인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 접어져서 마법같이 정말로 긴 횡보장에 접어듭니다. 정말 긴 횡보장이었어요. 근데 이 횡보장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데리의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습니다. 이 8번의 매집 신호가 나올 동안 계속 이 횡보장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때도 분명히 크게 떴고 이때도 크게 떴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음에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단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차트를 그리는 것은 돈이고 돈은 근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영상에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면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오데리가 한 가지를 더 드리죠. 문자도 드려요. 문자를 통해서 지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오데리는 매도할 예정이다. 지금 완전 악재가 터졌으니까 무효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흐름과 방향을 챙겨가시고 문자로 실행을 챙겨가시면 돼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타이밍을 결국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매물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챙겨보려면은 매물대 기준을 잡아야 하고 딱 오늘 매물대 보시면 돼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2550원. 너무 디테일해서 싫어요 라고 하시면은 2500원으로 잡을게요. 2500원을 기준으로 그 아래 지금 구간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2만원. 그리고 그 위에 21,000원 잡으시면 돼요.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그 1,000원 잡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원래 더 구간 컸습니다. 이전 영상까지만 해도 더 컸는데 지금 줄어든 이유는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전까지는요.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명백한 매도세였습니다. 매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매도세가 컸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비율이 53%였어요. 그러면 매도가 47%니까 비율 차이가 크지 않다. 즉 매매 비중이 비슷해지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거기에 더해서 더 좋은 거는 사실 오늘 공매도 수량까지 줄었으면 완벽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짝 늘었어요. 그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좋은 점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왔다. 즉 이들은 이곳을 바닥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25,000원, 2만원, 21,000원 굉장히 작은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 더 이 양 간격이 더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앞으로 거래량 줄어들면은 변동성 더 적어집니다. 더 적어지면서 더 안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이 구간마저 멀게 느껴질 것이고 우리가 뚫어야 되는 특히 위 가격 21,000원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2만원 이 구간에서는 소량 매수를 할 거예요. 소량 매수를 하고 이 이하 2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대량 매수 해서 명백한 목적이 있죠. 평단가를 낮춘다. 그리고 이 윗구간 저항선까지는 정말 소량 매도.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매수 한 3개 한다라고 하면 매도 한 주 하는 정도? 이 정도 비율로 매매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먼 21,000원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장중 변동성을 노리고 얼마의 매도를 할 것이냐. 지금 구간에서 23,000원 언더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심지어 굉장히 급격하게 붙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23,000원 그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조건은 뒤에서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 구간에서 굳이 매매를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나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매도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소량 매수, 소량 매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구간 안에서 매물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세력도 매물대 정리하죠. 우리도 매물대 정리하자 이겁니다. 매물대를 정리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목적은 평단가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 낮춰놔야지만 나중에 23,000원 그 이상까지 갔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제일 크게 챙겨가실 수 있겠죠. 이거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 귀찮아서 안 할란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아래 내려갔을 때 매수하시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셔도 돼요. 쉽게. 하지만 아까 분봉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여러분 21,000원만 넘기만 하면은 하루의 변동성 타고도 1,000원 넘게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은 힘들더라도 그냥 나 어제 낮은 가격에 잡았다. 오늘 조금, 내일 되면은 조금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보겠다. 라고 해도 1,000원 이상 차익을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익도 챙겨가시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익을 조금씩 모아가세요. 쌓아가시고 쓰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 쓰시지 마시고 다시 2만 원 정도 모이게 되면은 또 한 주를 매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붙여가면서 복리 효과를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에서 조금씩 단기적으로 매매를 이어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거고 난 그러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강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지선 아래 내려가면은 매수하시고 저항선 위에 올라가면 매도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일단 HJ중공업은요 악재가 터져서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니었어요. 진짜 많이 떨어져도 25,000원 정도에서 버틸 종목이었는데 악재로 인해서 결국 2만 원대까지 밀려난 상황인 거죠. 2만 원 초반까지 밀려난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회복한다 하면은 악재 조금씩 해소를 하면서 회복을 해 나가면은 25,000원짜리 지금 바로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노릴 수 있는 자리고 이후에는 올해 지나고 1월 정도 되면은 1월부터는 다시 이전 자리까지 3만 원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은 이전에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급등을 하다가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되려 나쁘지 않았는데도 하락을 했어요. 왜냐면은 기대감이 이미 모두 선반영이 되었고 그 자리를 그냥 최고로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엄청 막 서프라이즈, 아주 놀라울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한 상승을 이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자리까지 다시 노립니다. 왜냐면은 올해 조선주가 다 괜찮았어요. 업황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분기 발표 그리고 연간 발표만 남았죠. 연간 매출액 발표돼가지고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은 그 기대감, 이 연간 발표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전 자리까지는 돌아갈 수 있어요. 3만 원까지 돌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자리 복귀합니다. 정말 높이 잡아도 27,000원 자리까지 복귀를 할 것이고 그때까지 악재가 해소가 덜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25,000원 그 아래까지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3만 원을 노려보시고 조금씩 확보를 해두세요. 확보를 하셔서 3만 원이 되면은 차익 10,000원씩 챙기시면서 일단 대량 매도를 하셔서 크게 챙기시고 이후의 상황을 보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데리는 매매를 이어나가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오데리 맨날 매매합니다. 높을 때 매도해버리고 낮을 때는 매수 들어가요. 아까 비율 얘기 드렸죠. 뭐 오데리는 4대1에서 5대1까지도 매수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율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평단가를 낮춰 내려가고 있습니다. 낮춰가고 있고 이후에 지금 2만 원 자리를 잡아서 단기적으로 25,000원 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00원씩 차익을 챙기고 싶고 이후에 실적 기대감에 10,000원 가까이 차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데리와 같은 매도 타이밍 놓치고 않고 챙겨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위에 오데리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오데리와 같은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같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타이밍과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오대리와 같이 단기적으로 5,000원, 조금 길게 봤을 때 연간 발표 전에 10,000원의 차익을 챙기시면서 HJ중공업으로 수익을 확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HJ중공업 별일 없었으면, 그놈의 악재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내려올 종목도 아니었고요. 계속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받고 다시 지금쯤이면 벌써 3만 원대 다시 바라보고 있었을 종목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악재는 발생을 했고 되돌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차근차근 자리를 밟아 올라가야 돼요. 그 흐름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계속 챙겨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우선 오대리에게 응원이 되어주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한 줄씩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평단가가 지금 얼마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갈 예정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흐름 놓치지 않고 챙겨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